뭐? 나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감히 내가 누군지 알고 말대꾸를 해? 고객님, 이건 너무하신 것 같은데요. 너무하기는 무슨 손님할에서 받으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당신 같은 노인네가 올 곳이 아니에요. 꺼지라고 당장! 서울 강남 한복판 유리창에 반사된 네온 사인이 화려하게 빛나는 곳에 국내 최고급 패션 브랜드 매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브랜드의 진짜 창조주는 지금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평범한 행색으로 매장 앞을 서성이고 있었죠. 윤경, 65살. 한때 패션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었던 여자입니다. 그의 손끝에서 태어난 옷 한 벌이 연예인들 사이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키던 시절이 있었죠. 유명 배우들이 그의 드레스를 입고 레드카펫을 걸으면 전 세계 패션 매거진에서 앞다퉈 다뤘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시절은 배신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가장 믿었던 비즈니스 파트너가 뒤에서 칼을 꽂았고 오랫동안 함께했던 직원들마저 경쟁 브랜드로 떠나면서 그의 디자인을 훔쳐갔죠. 그 순간 윤경은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짜 믿을 수 있는 건 자신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윤경은 전면에서 물러났습니다. 아들에게 경영권을 넘기고 자신은 뒤에서 브랜드를 지켜보는 역할만 하기로 했죠. 공식적으로는 은퇴한 창립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윤경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밤마다 그는 스케치북을 펼치고 새로운 디자인을 그렸습니다.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선을 그어가며 완벽한 실루엣을 만들어내는 순간만큼은 젊은 시절의 그 옷 짜릿함이 되살아났죠. 때로는 직접 재봉틀 앞에 앉아 원단을 재단하고 바느질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세상의 모든 잡음이 사라지고 오직 창조의 기쁨만 남았어요. 하지만 윤경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없는 사이에 매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죠. 직원들이 손님을 정성껏 대하고 있을까? 상품 관리는 꼼꼼히 하고 있을까? 브랜드의 품격을 지키고 있을까? 그래서 윤경은 정기적으로 비밀 점검을 나섰습니다. 평범한 중년 여성으로 변장하고 매장을 찾아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거였어요. 회색 코트에 검정 바지, 그리고 아무런 브랜드 로고가 없는 평범한 가방을 들고 말이죠. 오늘도 윤경은 그렇게 매장 문을 열었습니다. 직원들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그저 평범한 손님 중 한 명으로만 여겼죠. 점장만이 윤경을 알아봤지만 윤경의 날카로운 눈빛을 받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매장 안쪽으로 들어가니 새 시즌 컬렉션이 완벽하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봄을 맞아 출시된 파스텔 컬렉션이었죠. 연보라색 실크 드레스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윤경은 그 드레스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원단을 살짝 만져봤어요. 촉감은 나쁘지 않았지만 뭔가 아쉬웠습니다. 허리 라인이 조금 더 강조되었으면 어땠을까 싶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적어도 품질만큼은 예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매장 한쪽에서 벌어지는 광경이 윤경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한 직원이 평범한 차림의 중년 여성 손님에게 정말 친절하게 상품을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손님의 체형과 취향을 고려해서 가장 어울릴 만한 옷을 골라주고 심지어 코디네이션까지 제안하고 있었죠. 윤경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저런 게 바로 진정한 서비스 정신이에요. 손님의 외모나 차림새로 판단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최선을 다하는 자세 말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매장 문이 힘차게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윤경은 고개를 돌려 새로 들어온 손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앞으로 벌어질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매장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온 것은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따각따각 울리며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었죠.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정말 눈에 띄었어요. 긴 웨이브 머리는 살롱에서 갓 나온 듯 윤기가 흘렀고 메이크업은 전문 아티스트가 한 것처럼 완벽했습니다. 입고 있는 옷도 명품이었죠. 가격표를 보면 아마 몇백만 원은 좋게 나올 만한 브랜드 드레스와 핸드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윤경의 오랜 경험으로 봤을 때 뭔가 어색했습니다. 옷은 비싸지만 조화롭지 않았어요. 마치 비싼 것들을 억지로 끼워 맞춘 듯한 느낌이었죠.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저렇게 입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리는 매장 안을 휘둘러 보더니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마치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는 가장 가까이 있던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 신상품 어디? 목소리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질문하는 것 같지만 명령조였고 직원을 아래로 보는 듯한 뉘앙스가 역력했어요. 직원은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신상품은 저쪽 코너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안내해 드릴까요? 안내는 무슨, 서리는 직원의 말을 자르더니 성큼성큼 신상품 코너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아까 윤경이 봤던 그 광경, 즉 직원이 평범한 중년 여성에게 친절하게 상품을 설명해 주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서린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하더니 입꼬리가 비뚤어지게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큰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 저런 사람도 여기 와서 쇼핑하네. 매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모두 서린을 바라봤어요. 직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죠. 하지만 서린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진짜 요즘 아무나 명품 매장에 들어오는 것 같네요. 품격이라는 게 있어야 할 텐데. 그 평범한 중년 여성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상품을 설명해 주던 직원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린과 그 손님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윤경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싶었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비싼 옷을 입는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닌데 말이죠. 서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큼성큼 그 손님과 직원 앞으로 다가가더니 더욱 날카롭게 말했어요. 여기 손님 가려서 받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브랜드 이미지가 떨어지는 거 아시죠? 상품을 설명해 주던 직원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입만 벙긋거렸어요. 그 모습을 본 서리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저 아줌마 때문에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잖아요. 좀 생각해서 일하세요. 평범한 중년 여성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황급히 매장을 나가버렸습니다. 직원은 그 뒤를 따라가려 했지만 서린이 막아섰어요. 어디 가세요? 저한테 사과부터 하고 가시죠. 죄송합니다, 고객님.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직원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서린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게 사과예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데? 매장 안의 분위기는 최악이 되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불편해하며 슬슬 나가려는 기색을 보였고 직원들은 어떻게 상황을 수습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어요. 윤경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평생에 걸쳐 쌓아온 브랜드가 저런 몰상식한 인간 때문에 망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윤경은 참았습니다.
지금 나서봤자 상황만 더 복잡해질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평범한 손님으로서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설인의 시선이 윤경에게로 향했습니다. 설인의 시선이 윤경에게 고정되는 순간 매장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설인은 윤경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색 코트에 검정 바지, 그리고 브랜드 로고 하나 없는 평범한 가방을 든 윤경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게 역력했어요. 저기요, 아줌마. 설인이 윤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매장 안의 모든 사람이 그쪽을 바라봤어요. 직원들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긴장한 표정이었죠. 윤경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설인을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간 패션계에서 온갖 사람들을 상대해온 경험이 있었기에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설인이 어떤 인간인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를 부르신 건가요? 윤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설인은 그런 윤경의 태도가 더욱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네, 바로 당신 말이에요. 그 옷 만지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윤경이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설인의 얼굴은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아니, 정말 보기에도 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왜 자꾸 비싼 옷을 만져요? 더러워지잖아요. 매장 안이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설인을 바라봤고 직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윤경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자신이 직접 만든 브랜드 매장에서 이런 일을 당하다니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여기는 누구나 구경할 수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윤경이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설인은 더욱 흥분했어요. 누구나요? 진짜 웃기네요.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곳에 와서 뭘 사겠다는 거예요? 구경만 하고 나갈 거면서 왜 직원들 시간 낭비시켜요? 그때 한 직원이 용기를 내어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저희 매장에서는 모든 분들을 동등하게 모십니다. 다른 고객님께 그런 말씀은. 하지만 설인은 그 직원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습니다. 뭐, 나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설인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그 직원에게 다가가더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감히 내가 누군지 알고 말대꾸를 해? 찰싹? 설인의 손바닥이 직원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매장 안에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맞은 직원은 충격에 휘청거리며 뺨을 만졌습니다. 고객님, 이건 너무하신 것 같은데요. 다른 직원이 황급히 달려와 말했지만 설인은 더욱 기세등등했습니다. 너무하기는 무슨, 손님 가려서 받으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가 떨어지는 거라고요. 설인은 윤경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같은 노인네가 올 곳이 아니에요. 꺼져요, 진짜. 그 순간 매장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윤경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 깊숙한 곳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점장이 급히 사무실에서 나와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윤경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는 설인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그 시선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차가운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경이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윤경은 천천히 매장 출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직원들은 그런 윤경을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설인이라는 손님 때문에 다른 손님이 불쾌감을 느끼고 나간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설인은 윤경이 나가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래야죠. 진작 나갔어야 해요. 하지만 설인은 몰랐습니다. 방금 자신이 쫓아낸 그 평범한 노인네가 바로 이 브랜드의 창립자이자 자신이 현재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윤경은 매장 문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기억해두겠다. 윤경이 매장을 나간 후에도 설인의 행패는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해낸 것처럼 의기양양해하며 매장 안을 활보했어요. 이제야 좀 깔끔해지네. 설인은 다른 손님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손님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몇몇은 설인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봤고 일부는 아예 매장을 나가버렸습니다. 점장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특히 방금 나간 그 중년 여성이 누구였는지 확실히 알고 있었거든요. 다름 아닌 윤경 회장이었습니다. 평소 비밀 점검을 나올 때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점장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회사의 창립자가 자신의 매장에서 모욕을 당하고 쫓겨났다니 이보다 큰 사고가 또 있을까요? 하지만 윤경이 항상 당부했던 대로 절대 알아보는 척해서는 안 되었어요.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점장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한편 설인은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시작했어요. 야, 너 여기 와봐. 설인이 한 직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반말로 불렀습니다. 그 직원은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다가갔어요. 뭔데 이렇게 오래 걸려? 빨리 와. 죄송합니다, 고객님. 고객님은 무슨 언니라고 해.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설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직원에게도 거리낌 없이 반말을 했습니다. 이거 다른 색깔은 없어? 이 색깔은 너무 촌스러운데. 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은 무슨, 빨리 가져와. 시간 없다고. 직원이 다른 색상을 가져오자 설인은 또 다른 트집을 잡았어요. 이것도 별로네. 진짜 여기 옷들 디자인이 왜 이래? 감각이 없어. 죄송합니다. 다른 스타일로 보여드릴까요? 설인은 점점 더 거만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매장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행동했어요. 야, 그리고 아까 그 직원은 어디 갔어? 내가 뺨 때린. 그분은 지금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계십니다. 휴식? 뺨 한 대 맞은 걸로 휴식을 취해? 요즘 애들은 참 약하네. 점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나서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고객님, 혹시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불편한 점? 많지. 일단 직원 교육부터 다시 시켜. 손님 응대하는 방법도 모르고. 설인은 점장에게도 반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매장 분위기도 좀 바꿔. 너무 촌스러워. 점장은 참을성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더 큰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었거든요. 설인은 1시간 넘게 매장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직원들을 괴롭혔어요. 야, 이거 가격이 얼마야? 이 정도 품질의 이 가격이면 바가지 아니야? 진짜 실망이야.
명품이라고 하기엔 너무 형편없어. 그러던 중 설인이 갑자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오빠가 이 브랜드 투자하고 있다던데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거 보면 투자 철회해야겠어. 점장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투자라는 말이 신경 쓰였거든요. 혹시 어떤 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왜? 궁금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설이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서 본 건 다 기억해 둘 거야. 특히 아까 그 노인네 이름 말이야. 점장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윤경 회장의 일을 기억해 둔다고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았어요. 설이는 결국 아무것도 사지 않고 매장을 나갔습니다. 나가면서도 마지막까지 독서를 퍼부었어요. 다음에 올 때는 좀 더 나은 서비스 기대할게. 설인이 나간 후 매장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일을 본사에 어떻게 보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는 게 나을까요?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매장의 보안 카메라에 녹화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며칠이 지났지만 윤경은 그날 매장에서 벌어진 일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그 젊은 여자의 오만한 표정과 독한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노인네라며 자신을 내쫓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윤경을 더욱 분노하게 만든 건 그 여자의 태도였어요. 직원을 때리고 다른 손님을 모욕하는 모습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자신이 평생에 걸쳐 쌓아온 브랜드가 그런 인간들 때문에 망가지는 걸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몇 달 뒤 금요일 오후 윤경은 집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재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했거든요. 윤경은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별다른 생각 없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가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윤경은 반갑게 맞으려고 거실로 나왔는데 그만 발걸음이 멈춰버렸습니다. 민재 뒤로 따라 들어오는 여자가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몇 달 전 매장에서 자신을 모욕하고 내쫓았던 바로 그 여자, 설인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설인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양 자연스럽게 말이죠. 하지만 윤경은 그 얼굴을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소개해 드릴게요. 제 연인 설인이에요. 민재가 자랑스럽게 설인을 소개했습니다. 윤경은 충격에 말을 잃었어요. 설마 정말 아들의 연인이었다니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설인이라고 합니다. 설인은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윤경은 그 연기 같은 모습이 더욱 역겨웠어요. 매장에서 보인 그 오만하고 독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순수한 연인 행세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윤경은 겨우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지금 당장 그 여자의 정체를 폭로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민재 앞에서 섣불리 말했다가는 오히려 복잡해질 수 있었거든요. 엄마가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깜짝 인사드리려 왔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식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했어요. 민재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설인을 바라보는 눈빛이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설인이는 정말 착하고 마음씨도 좋아요. 어머니께서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윤경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착하고 마음씨가 좋다고요? 매장에서 직원을 때리고 자신을 모욕했던 그 여자가요? 그래. 어떤 일을 하니? 윤경이 차분하게 물어봤어요. 설인은 여전히 밝은 표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특별한 일은 하지 않고 있어요. 민재 오빠랑 결혼하면 가정에만 충실하고 싶어요. 어머님께도 딸 같은 며느리가 되면서요. 그렇구나. 윤경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끓고 있었어요. 이 여자가 어떤 인간인지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내내 윤경은 설인을 관찰했습니다. 민재 앞에서는 정말 완벽한 연인이었어요. 예의 바르고 상냥하고 사려 깊었습니다. 하지만 윤경의 눈에는 그 모든 게 가식으로 보였어요. 어머님, 이 음식 정말 맛있네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민재 오빠 어릴 때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어머님께서 디자이너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멋있으세요. 설이는 계속해서 윤경의 비위를 맞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경은 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겨우 참고 있었어요. 결혼 이야기는 언제부터 나온 거야? 윤경이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민재는 얼굴이 빨갛게 되었어요. 아, 그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건 아니고요. 하지만 서로 그런 마음은 있다는 거지. 네, 어머니. 설인이와 정말 결혼하고 싶어요. 민재의 진심 어린 대답을 들은 윤경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이 진짜로 이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민재가 잠시 전화를 받으러 나간 사이 윤경과 설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설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어머님, 혹시 어디서 뵌 적 있나요? 설인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윤경은 심장이 뛰었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아, 그냥 어딘가에서 뵌 것 같아서요. 착각인가 봐요. 설인은 웃으며 넘어갔지만 윤경은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도 자신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민재가 돌아오자 분위기는 다시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어머니, 설인이 어떠세요? 민재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윤경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지금 당장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까요? 더 지켜봐야겠다. 윤경의 조심스러운 대답에 민재는 살짝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시간이 지나면 설인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아실 거예요. 그때 윤경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민재야, 결혼은 다시 생각해라. 넌 아직 몰라. 민재는 당황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는 뜻이다. 설인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것 같았어요. 민재와 설인이 떠난 후 윤경은 혼자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저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난 너와 평생 끝이다. 윤경은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절대로 설인을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심을 말이에요. 그날 밤 윤경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설인과의 만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민재 앞에서 보인 그 완벽한 연기와 며칠 전 매장에서의 추악한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었거든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윤경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민재를 설득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윤경은 일찍 회사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공식적으로 사무실에 나타난 거였어요. 직원들은 깜짝 놀라며 인사했지만 윤경은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보안팀장 좀 불러주세요. 윤경의 요청에 보안팀장이 급히 달려왔어요. 회장님, 갑자기 무슨 일이신지요? 지난주 강남 매장 보안 카메라 영상 좀 확인하고 싶어요. 특히 금요일 오후 시간대 말이에요. 보안팀장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윤경이 직접 매장 보안 영상을 요청하는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혹시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그냥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빨리 준비해 주세요. 윤경의 단호한 목소리에 보안팀장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윤경은 보안실에서 그날의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매장 풍경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드나들고 직원들이 안내하는 일상적인 모습이었죠. 그런데 오후 3시쯤 익숙한 인물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자신이었어요. 회색 코트를 입고 조용히 매장을 둘러보는 모습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설인이 등장했습니다. 화려한 차림으로 매장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오만한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윤경은 숨을 죽이고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설인이 다른 손님을 모욕하는 장면, 직원을 폭행하는 순간, 그리고 자신을 노인네라고 부르며 내쫓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녹화되어 있었어요. 이걸로 충분하겠군요. 윤경은 보안팀장에게 말했습니다. 이 영상을 별도로 저장해 두세요. 그리고 이 일은 비밀로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보안팀장은 윤경의 표정을 보고 뭔가 심각한 일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윤경은 사무실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는 확보했지만 어떻게 민재에게 보여줄지가 문제였어요. 아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민재가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좀 확인할 게 있어서 나왔다. 민재는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 혹시 설인이 때문에 기분이 안 좋으신 거예요? 윤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할까요? 민재야, 내가 설인이를 얼마나 알고 있니? 무슨 말씀이세요? 벌써 6개월째 사귀고 있는데요. 6개월 동안 설인이의 다른 모습은 본 적 없어? 민재는 어머니의 질문이 이상했습니다. 다른 모습이요? 설인이는 항상 착하고 상냥한데요. 정말로? 윤경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재는 당황했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설인이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윤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완전히 속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민재야, 내가 알고 있는 설인이는 가짜야.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설인이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게. 윤경은 컴퓨터를 켜고 보안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민재였지만 설인이 등장하자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예요? 내 연인의 진짜 모습이다. 화면 속에서 설인이 다른 손님을 모욕하는 장면이 나오자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설인이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직원을 때리는 장면이 나오자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분명히 설인이가 맞았거든요. 민재는 영상을 보며 점점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여자의 추악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특히 설인이 윤경을 노인네라고 부르며 내쫓는 장면에서는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저분이 어머니세요? 그렇다. 그럼 설인이가 어머니를. 민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연인이 어머니를 모욕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제 알겠니? 설인이가 어떤 인간인지 말이야. 윤경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물론 몰랐겠지. 내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으니까. 민재는 영상을 다시 보며 혼란스러워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결혼을 생각했던 여자가 이런 모습이었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다.
하지만 내 입장은 분명하다. 윤경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런 여자와 결혼한다면 나는 너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다. 민재가 사무실을 나간 후 윤경은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충격받은 표정이 계속 떠올랐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에 알았다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윤경의 마음에는 또 다른 일이 걸려 있었어요. 바로 그날 매장에서 설인의 횡포를 당한 직원들이었습니다. 특히 뺨을 맞은 그 직원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윤경은 인사팀장을 찾아갔습니다. 강남 매장에서 고객 응대를 잘한 직원들 명단 좀 가져와 주세요. 네, 회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포상을 하려고 합니다. 인사팀장은 깜짝 놀랐어요. 윤경이 직접 매장 직원들에게 포상을 지시하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잠시 후 명단을 받아본 윤경은 그날 현장에 있던 직원들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설인에게 뺨을 맞은 김수진, 다른 손님을 끝까지 정중히 안내한 박민호, 그리고 상황을 수습하려 노력한 이지영까지 총 5명이었어요. 이 직원들에게 각각 특별 포상금을 지급해 주세요. 그리고 포상 이유는 고객 서비스 우수라고 적어 주시고요. 금액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각자 100만 원씩 지급하세요. 그리고 이 포상은 익명으로 해주세요. 인사팀장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익명 포상이라니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익명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냥 선행은 드러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요. 윤경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자신이 그날 매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었거든요. 그리고 포상과 함께 이 메시지도 전해주세요. 윤경은 메모지에 글을 적어 건네주었습니다. 손님은 외모나 나이로 가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고객을 정중히 대해주신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감사드립니다. 인사팀장은 메모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한편 그 시각 민재는 카페에서 설인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어제 어머니와의 만남 이후 계속 고민했지만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거든요. 오빠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설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민재는 잠시 설인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보니 그 미소조차 가식적으로 느껴졌어요. 설인아 혹시 우리 브랜드 매장에 갔었니? 거기서 무슨 일 있었어? 그 순간 설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했어요? 대답해줘. 갔었니? 안 갔었니? 민재의 진지한 톤에 설인은 당황했어요. 갔었어요. 그런데 서비스가 정말 별로더라고요. 어떻게 별로였는데? 직원들이 불친절하고 고객 응대를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설인은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나이 많은 손님 하나가 있었는데 매장 분위기를 너무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불편하다고 했을 뿐인데 직원들이 저한테 대들더라고요. 민재는 설인의 말을 들으며 화가 치밀었어요.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설인아, 정말 그게 전부야? 네, 그게 전부예요.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민재는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에게서 받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것도 그냥 불편하다고 한 거야? 화면에 설인이 직원을 때리는 장면이 나오자 설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어디서 구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설인은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이건 오해예요. 그 직원이 먼저 저한테 무례하게 굴었다고 사람을 때려?
그리고 저 나이 많은 분한테 노인네라고 한 것도 정당하다는 거야? 그건 설이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설이나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줄까? 민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저 나이 많은 분이 누군지 알아? 설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봤어요. 우리 어머니야. 그 순간 설인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빠졌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노인네라고 모욕하고 내쫓은 그분이 바로 내 어머니라고. 설이는 말을 잃었어요. 며칠 전 집에서 만난 그 우아한 여성이 자신이 매장에서 내쫓은 그 사람이었다니요. 오빠, 저는 정말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뭐, 안 때렸을 거라고? 그럼 다른 사람은 때려도 된다는 얘기야? 민재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설이나,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몰랐구나. 오빠,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제가 변할게요. 하지만 민재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상태였어요. 미안해, 설이나. 우리는 여기서 끝이야.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설인이 붙잡으려 했지만 민재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윤경은 강남 매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직원들이 포상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매장에 들어서니 직원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어요. 오늘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한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포상금을 받았는데 누가 주신 건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신기해요. 메시지도 감동적이었고요. 윤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선행이 이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설인이와 헤어졌어요. 그래, 잘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나 봐요. 사람을 보는 눈은 경험으로 늘어나는 거야. 이번 일로 더 성숙해질 거다. 윤경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인의 몰락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헤어진 다음 날부터 매장 보안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익명으로 업로드한 영상이었는데 제목은 명품 매장에서 직원 폭행한 갑질녀였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바이럴되었어요. 설인이 직원을 때리는 장면과 다른 손님을 모욕하는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네티즌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댓글창은 비난으로 가득 찼어요. 저런 인간이 어떻게 명품 매장에 다니나? 직원분들 정말 불쌍하다. 저런 걸 참아야 하다니. 얼굴도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닌가? 설이는 집에서 핸드폰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설이나, 이 영상 속 사람이 너 맞아? 진짜 충격이다. 너가 이런 사람이었어? 앞으로 만나기 힘들 것 같아. 하나둘씩 사람들이 설인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설인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결국 설인은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나 좀 도와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설인아, 나는 이미 말했잖아. 우리는 끝이야. 오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정말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민재는 단호했습니다. 설인아, 이건 내가 자초한 일이야. 나도 어쩔 수 없어. 민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 배웠어. 사람을 외모나 지위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너는 정반대로 행동했잖아. 설이는 울먹이며 계속 애원했지만 민재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설이는 친구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나 좀 도와줄래? 뭘?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생각해 본 게 있는데. 서리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어요. 매장에 가서 직원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리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몰래 찍어줬으면 해.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말이야. 설이나, 그게 진심이야? 또 연기하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정말 반성하고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잖아. 그래서 증명하고 싶은 거야. 지연은 망설였지만 결국 설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다음 날 설인과 지연은 강남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은 한쪽에서 핸드폰으로 촬영할 준비를 했어요. 매장 문이 열리자 직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악명 높은 갑질녀가 다시 나타난 것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설이는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사과했어요. 지연은 이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설이는 특히 뺨을 맞은 김수진에게 다가가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김수진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점장이 급히 나와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고객님, 일단 일어나세요. 아니에요. 저는 고객이 아니에요. 그냥 잘못을 저질러서 사과하러 온 사람이에요. 설인의 눈에는 억지로 짜낸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도 이 일로 많이 반성했어요. 직원들은 설인의 사과를 받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했어요.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사과는 받겠습니다. 김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매장을 나갔습니다. 지연과 만난 설이는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어때? 잘 찍혔어? 응, 완벽해. 진짜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더라. 좋아. 이제 편집해서 올리자. 설인과 지연은 카페로 가서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제목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드립니다였어요. 영상을 업로드한 후 설이는 민재를 찾아가 한 번만 만나달라고 했습니다. 오빠, 내 SNS 좀 봐봐. 내가 정말 반성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민재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설이나, 이것도 연기구나. 뭐라고? 연기가 아니야. 정말 진심이었어. 설이나,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아. 진심이었다면 굳이 영상으로 찍어서 올릴 필요가 있었을까? 민재의 지적에 설이는 당황했어요. 그게 아니라, 진짜 반성했다면 조용히 사과하고 끝냈을 거야. 하지만 너는 또 이걸 이용하려고 했지. 민재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설이나,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 연락하지 마. 한편 윤경은 새 시즌 런칭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뒤에서가 아니라 당당히 내 브랜드 앞에서 웃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번 사태로 인해 오히려 브랜드의 가치가 더욱 부각되었거든요. 런칭 행사 당일 윤경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청중들은 박수로 윤경을 맞이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경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어요. 옷은 사람의 겉만 치장하지만 진짜 품격은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청중들은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화려한 옷이나 비싼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행사장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민재가 윤경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정말 멋있으셨어요. 어머니 말씀을 들으니 제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을 사랑했는지 깨닫게 돼요. 민재야, 사람을 보는 눈은 경험으로 늘어나는 거다.
이번 일로 더 성숙해진 것 같구나. 윤경은 아들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한편 설인의 사과 영상도 금세 사람들에게 들켰어요. 댓글에는 냉소적인 반응들이 달렸습니다. 또 연기하네. 진심이었으면 굳이 찍어서 올릴 필요가 있었나? 이런 식으로 이미지 세탁하려는 거 다 뻔해. 설인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더 큰 비난을 받게 되었어요. 윤경은 새 시즌 컬렉션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손님이든 이웃이든 나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얼굴입니다. 속은 가난하면서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보다 가진 건 없어도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오래 사랑받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배웠기를 희망합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서 거울 속 나를 보네. 겉모습은 완벽해 보여도 마음은 텅 비어. 직원에게 소리치고 뺨까지 때렸었지. 그땐 몰랐어 그 할머니가 내 사랑의 어머니인걸. 모든 게 무너져 내려와 사람들의 시선이 날 찌르고 진실이 드러난 순간 가면은 벗겨졌네. 아무리 숨겨도 소용없어. 품격은 옷이 아니야. 마음에서 피어나는 거야. 아무리 예쁜 옷을 걸쳐도 속이 비면 빛은 꺼지고 거짓 사랑 거짓 미소 결국 다 사라져. 진짜 아름다움은 마음에서 외모가 아닌 인격에서. 이제야 알았지만 너무 늦었어. 카메라 앞에 사과했지만 연기였을 뿐이야. 익명의 보상금을 받은 착한 직원들.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지. 손님은 나이로 가르지 않아. 그 할머니가 전설의 디자이너였어. 진짜 아름다운 사람. 런칭쇼 무대 위 어머니 목소리 울려 퍼지네. 옷은 겉을 지장하지만 품격은 속에서 나온다. 이제는 더 숨기지 말고 진짜 마음을 보여줘. 아무리 예쁜 옷을 걸쳐도 마음이 꽃이어야 빛나고. 진짜 사랑 진짜 미소 그게 영원한 보석. 아름다움은 마음에서 외모가 아닌 인격에서. 이제야 알았지만 기회는 다 지우지 않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